네, 안녕하세요. iOS 기술고 조현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애플의 새로운 UI 개발 프레임워크인 스위프트 UI입니다. 다들 스위프트 언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앱 개발자가 아니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유익한 세션이 될 것 같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스위프트 UI는 현재 애플 앱 개발에서 획기적인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애플 개발 언어의 히스토리부터 스위프트 UI가 애플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애플의 개발 언어 히스토리를 소개해드리자면 1985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와서 넥스트 컴퓨터사를 설립합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97년에 위기에 빠진 애플은 다시 스티브 잡스를 불러들이면서 넥스트사를 인수합병하고 이때 스위프트 언어의 전신인 오브젝트-C라는 언어가 애플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C로 작성된 넥스트 스텝 운영체제는 2001년과 2008년에 각각 맥OS와 아이폰 OS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브젝트-C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C 언어에 뿌리를 둔 객체지형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2014년에 약 20년간 애플 생태계를 책임져 오던 오브젝트-C를 대체할 스위프트 언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인 2019년에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WWDC에서 스위프트 언어 기반의 스위프트 UI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적은 코드로 더 멋진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스위프트 UI의 장점은 한 번의 코드 작성으로 모든 애플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 변경 사항을 즉시 프리뷰로 확인할 수 있어 개발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매우 빠른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적 구문을 사용하여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코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언급한 선언적 구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마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이 둘의 차이를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구글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사용하는 제팩 컴포즈, 그리고 페이스북의 리액트, 구글 크로스 플랫폼 UI 개발에 사용하는 플러터 프레임워크도 스위프트 UI와 같이 선언형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인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선언형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배열에서 짝수만 추출해서 새로운 배열로 저장하는 코드를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왼쪽은 명령형 프로그램 형태인데 포문과 if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짝수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선언형 프로그램으로 필터라는 고차 함수를 이용해서 짝수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를 UI 관점에서 보자면 왼쪽이 UI킷으로 만들어진 코드이고 오른쪽은 스위프트 UI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UI킷의 경우 테이블 뷰를 생성하고 이 테이블 뷰의 레이아웃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델리게이트 메서드를 연결하고 각각의 메서드에서 처리해야 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위프트 UI에서는 코드가 상당히 간결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는 동일하고 이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열되는 스트링을 받아서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코드 양에서도 확실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가독성 측면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은 how, 선언형은 what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명령형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 데 반해서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목표를 명시하고 알고리즘은 캡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언적 구문은 크로스 플랫폼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매우 효율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UI의 단점도 있을 텐데요. 우선 UI킷이나 앱킷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컴포넌트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개발하던 분들은 초기에 러닝 커브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UI킷이나 앱킷에 비해 문서나 레퍼런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위프트 UI는 최소 버전 이상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UI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UI를 사용할 수 있는 OS를 살펴보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iOS 13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는 올해 2월
앱스토어에서 처리된 결과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현재 81%의 사용자가 iOS 16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15 버전을 15% 그리고 나머지가 4%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13 버전 미만의 버전 사용자는 약 11% 정도라고 감안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최소 버전이 높아짐에 따라 스위프트 UI의 입지가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iOS 앱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스위프트 UI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